그래서 마케터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창의성을 낮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인터뷰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수강생은 아니고요. 제가 잘 활동하고 있는 제휴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거기 근무하고 있죠. 네네.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 플랫폼 템핑이라는 곳에서 마케팅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용범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템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템핑이 어떤 플랫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템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로 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지난 2015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이제 만 10년 차가 된 업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전통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히 마케터 수도 가장 많습니다. 누적 마케터 수가 지금까지 한 48만 명 정도 되고요. 매일매일 한 1000여 명의 마케터들이 한 4만 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문내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게 4만 명의 고객들을 다는 게 DB를 4만 명 정도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마케터들이 소문내기 컨텐츠를 하루에 1000여 개 정도를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네네. 그걸 보시는 분들이 대략 한 하루에 4만 명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템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마케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어떤 전략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마케터분들의 전략은 사실 되게 다양하죠. 아시겠지만 네네네. 위사님도.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마케터 활동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대부분은 다 소문내기를 많이 활용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카페나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곳에 가서 소문내기를 진행을 하시고 던져놓고 오는 방식의 소문내기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비용도 들지 않고 간단해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 성과를 담보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케터들이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상 광고를 진행하는 마케팅 기법을 많이들 습득을 하시고, 그걸 인해서 이제 유상 광고를 진행을 하시면 한 단계 더 도약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저도 처음에 템핑을 할 때, 제휴 마케팅을 할 때 카페 바이럴이나 지식인 그리고 블로그 이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품주의도 걸리고, 그렇죠. 카페에서 잘리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런 게 다반사여서 네네네. 지금 할 수 있지만 저도 강의에 그 내용을 포함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네네. 광고비는 들지만 유상 광고 매체를 메타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이런 쪽에 광고비를 들여서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광고를 하시죠. 네, 뭐 거의 90% 이상의 마케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노하우를 한번 알게 되면 그거를 응용하는 능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마케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자신감도 붙고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투자하는 비용도 좀 과감하게 늘리시고, 그게 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게 되니까 결국 성공하는 마케터들의 상당수는 유상 광고를 진행하는 마케터들이죠. 물론 쉽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근데 돈 먹고 돈 먹기라는 게 네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휴 마케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돈 넣고 돈 먹는다 라는 말을 광고를 돌려서 그 마진을 자꾸 먹고, 그거를 하다 보면 더 큰 광고비를 들여서 더 큰 수익을 받고, 약간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버신 돈을 가지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매체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소재를 테스트하는데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소위 게임으로 얘기하면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커지게 되니까 이게 점점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정말 몇 억씩 벌어가시는 그런 마케터 분들은 대략 이런 성장 곡선을 그려오신 분들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근데 실제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로 진짜 몇 억 벌 수 있냐?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맞죠? 예, 심지어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여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마케터 일은 그러한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약간 그 돈 버는 재미를 경험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휴일이고 평일이고 없이 그냥 열심히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아 정말 대단들 하시다 할 정도로
돈 많이 벌어 가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 비율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정확한 비율을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벌어가시는 비용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벌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걸 전업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고요. 한 300에서 500 구간은 아마 약간 과도기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아예 그냥 올인을 할까?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 놓지 말고, 왜냐하면은 또 이 마케팅 특유의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불안정성도 있거든요. 광고주도 갑자기 광고를 중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매체 환경이 갑자기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그 300에서 500 구간 되시는 마케터 분들께서는 약간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 밑에 분들은 이제 부업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할 것 같긴 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일만으로 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이상으로 벌고 뭐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억 단위로 버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외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네. 화두가 뭐가 있나요? 한두 가지 정도 요약을 하자면 요즘 제일 마케터들이 관심 많이 갖는 건 AI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지금 템핑에서 근무한 지가 8년 정도가 이제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 모델 이미지 하나 따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마케터분들이 구글링도 하고 하면서 찾기는 하지만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초상권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좀 약간 모델 이미지 하나 쓰는 것도 마케터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되게 고도화되면서 정말 사람같이 생긴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터들이 초상권 같은 거 전혀 고민하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하우를 또 되게 뭐 전수받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이 AI를 얼마나 좀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만 그 신규 매체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마케터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위사님께서도 메타 말씀 주셨지만, 사실 메타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활용하고 있는 매체잖아요. 메타도 물론 지금도 너무 중요한 매체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카카오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GFA나 뭐 이런 광고 매체들이 그 뒤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또 틱톡이나 아니면은 뭐 토스 이런 이제 매체들도 마케터들이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무기가 많아야 어쨌든 맞아요.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매체 발굴하시는데 많이들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카카오가 있었나?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2018년도였는데 없었고, 그 틱톡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 토스트, 당근 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네네네. 모르겠는데 맞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할 게 엄청 많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죠. 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조금 걱정하고 있거나 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언이나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활동을 고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걱정하시는 건 결국 버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안 해보신 거죠.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이거 너무 힘들고, 이 노하우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극소수 아닌가. 버는 사람들만 버는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접근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신규 마케터들 중에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항상 존재하고, 이 광고주들은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 돈이 쓰여져야 하거든요. 그게 지금 활동을 고민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몫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분들의 몫이 아니리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만 좀 제대로 깨우치시고 그에 수반하는 노력만 초반에 좀 기울여 주시면 얼마든지 본인도 메인 마케터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저는 어쨌든 강의를 하잖아요. 네. 제가 직접 뜨기도 하지만, 그 노력, 방금 노력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노력의 어떤 기준치를 좀 말씀해 주실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저도 마케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좀 신빙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열심히 하는 마케터 분들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리적인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소재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능력을 검증받은 그런 마케터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쉴 새 없이 갈아 끼우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은 어떨까, 저런 컨셉은 어떨까, 이런 타겟은 어떨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해 나가시면서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소재를 새로 만들고 교체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 본인이 감을 찾는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예, 그 경지에 딱 올라서는 순간 일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시려면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건 아니듯이 실제로 행동하는 패턴 자체를 되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결국은 뭘 하셔도 하시더라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하나가 터지면 그 소재로 또 오랫동안 광고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하나가 최적화가 되면 그거 가지고 뭐 1년 우려먹는 분도 계신가요? 1년까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몇 달은 충분히 소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창의성을 낮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사에서 저희 위사님 그리고 자동사 말고도 이제 많은 강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소재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그냥 주면서 요거 쓰면은 돈 벌 수 있어 항상 이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물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알려준 노하우를 기초로 해서 나라면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자기만의 노하우를 빨리 체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감나무 밑에서 누워 있는 게 감을 먹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하지만 결국 거기 있는 거를 따는 방식을 내가 얼마나 빨리 체득하느냐가 저는 빨리 성공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하게 저도 캠핑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뚫고 다 네네. 수익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계속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 100% 뚫릴 거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뚫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도 새로 진입하는 광고주 상품은 네. 또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확률의 기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을 이제 높여준다라는 거는 저도 100분 동의를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 예, 결국은 마케터 스스로도 좀 능동적인 고민을 하시는 것이 본인의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플랫폼마다 뭔가 그 승인율이라는 개념에서 네.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네네. 사실 그 승인율을 알고 들어가더라도 그거랑 100%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도 가지시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민감한 부분이죠. 마케터도 민감하고 광고주도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승인율이라는 게 결국은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승인을 해주는 비율, 주로 CP에서 이 얘기는 많이 하니까 DB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전체 DB 개수 중에 광고주가 일정 수준은 반드시 승인을 해주기로 일종의 약정을 한 퍼센테이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광고주가 80%의 승인율로 광고를 진행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통상적인 경우에 마케터의 DB 10개 중에 8개는 승인을 반드시 해줘야만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승인율이라는 거를 내가 준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케터들이 그냥 의미가 없는 DB들을 개수만 많이 밀어 넣어서 그래서 광고주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끔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고
반대로 마케터 쪽에서는 이거 뭐 승인율만 믿고 DB를 제공을 해줬더니 승인율과는 별개로 무효 처리하는 요소들이 또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만 아닌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도 가운데에서 그 조율하는 걸 되게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승인율이라는 건 광고주하고 현실적으로 마케터들이 만족할 만한 이 퍼센테이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라는 약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승인율과는 무관하게 무효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유의 DB들도 부득이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를테면 결번이라든지 외국인, 미성년자, 예, 그리고 이제 중복 DB나 뭐 이런 것들은 광고주하고의 협의 나름에 따라서 승인율과는 무관하게 무효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로 편성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어떠한 컨택 자체를 해볼 수도 없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정말 무가치한 DB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어서 이러한 경우 저희도 광고주의 어느 정도의 권익을 좀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무효 처리가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걸 마케터분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광고주한테도 승인율 처리를 보수적으로 해주실 경우 마케터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주도 그런 생리를 알게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마케터 친화적으로 승인을 해주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양해해 주시고 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직접 광고 대행도 하잖아요. 네네네. 진행도 하는데 네. DB가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냐고 하세요. DB가 많이 들어오면 DB 질이 왜 이러냐고 하세요. 네네. 항상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 네. 광고주와 대행사가 서로 윈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플랫폼도 똑같죠. 사실 네네. 플랫폼에서는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건데 아마 가운데서 그런 거는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광고주하고 마케터가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네. 이 템핑이라는 플랫폼이 가치 있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플랫폼 특유의 어떤 편의성이나 마케터하고 광고주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락을 많이 했던 때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최대한 마케터 입장에서 네.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좀 조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CS를 네. 안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마케터 입장에서는 가장 마케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저희가 되고 싶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주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저희이고 싶어요.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갈수록 만족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